안녕하십니까? 임세입니다. 오늘은 전에 체육대학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계속해서 메일도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좀 더 거기서 그때 촬영할 때 좀 부족했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 2탄으로 해서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체육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입학해서 뭘 하고 그리고 나와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물론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다가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바로 뒤로 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쨌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대학원 입학입니다. 입학은 그냥 취업할 때 원서 내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 컨택이라는 것을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. 사전 컨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일을 드려서 직접 대학원 입학 전에 찾아뵙던지 아니면은 학회나 뭐 컨퍼런스 이렇게 교수님을 마주칠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내 자신이 내가 뭘 하고 뭘 어떤 것을 원하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본인을 어필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대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도대체 세부적으로 나는 이 분야에서 이 분야를 정확히 하고 싶다. 이것을 확실히 정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그 내가 하고 싶은 이 분야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분들이 도대체 어느 학교에 계신지 그 리스트를 뽑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학회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좀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공부량 자체가 학부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. 이거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전문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관련된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 대학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학부 때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그런 애들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능력치가 얼마나 딸리는지 체감을 하실 겁니다. 대학원은 철저히 지식으로 경쟁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친놈처럼 해야 그래도 겨우 살아남는다.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한 3, 40%는 졸업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60에서 70% 시간은 연구실 공동 프로젝트에 시간을 쏟습니다. 연구실 공동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교수님께서 국가나 아니면 외부 기업에서 따온 그 연구 과제들을 뜻합니다.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그 외에 한 10에서 15%는 학위 논문 실험 아니면 실험 보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다 그것들을 진행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수업 과제나 본인이 부족한 공부, 뭐 과제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자기 공부할 시간이 철저히 부족합니다.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. 따라서 대학원에 입학하시기 전에 충분히 베이스를 많이 깔고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대부분 자기 공부나 연구는 새벽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 아니면은 주말에 출근해서 진행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만큼 연구실 프로젝트가 할 게 물론 그 속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. 그러나 자기가 전적으로 하고 싶은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학기가 1학기, 2학기, 3학기 이렇게 차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질 것입니다.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. 대부분이 연구실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서 한 가지를 떼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나 이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그 연구들에서 조금 떼어서 그 일부분을 진행하곤 합니다. 그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특히 체육 분야는 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소모가 정말 많습니다. 일단은 뭐 피험자들 오면은 뭐 밥도 먹여야 되지, 뭐도 먹여야 되지,
뭐 실험하려면은 뭐 장비 사고 뭐 사고 해야지 이런 부대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연구실 공동 프로젝트나 교수님이 진행하는 것에 몇 가지 떼어서 진행하는 것이 지원받기가 훨씬 용이합니다. 또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이 지도 교수님은 정말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. 나의 졸업을 전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의 방향이 이런데 난 여길 가겠다? 그러면은 아마 졸업이 몇 년 정도 늦어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공을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.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가급적 연구실 공동 프로젝트에 내 연구가 따라가게 돼 있다.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끝으로 이렇게 논문이 나오셨다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대부분 석사를 마치시고 이렇게 박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취업을 해서 본인의 그런 살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석사를 나왔건 박사를 나왔건 간에 인생이 막 180도 뒤집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냥 내가 이제 그 분야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이고 그 지식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입학을 하실 때 그냥 뭐 생각 없이 입학을 합니다. 저도 그랬고요. 그래서 나는 입학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과정을 밟고 해서 나는 이런 식의 최종 인생 꿈을 만들 것이다. 생각을 하시고 석사 초반 때부터 끝까지 잘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절대 대학원을 나와도 어떤 것이 보장돼 있다. 이런 것은 없다는 점 확실히 하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겁난다고 대학원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분야의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인생의 7, 8년, 100세 인생에서 길지 않습니다. 7, 8년 동안 정말 내가 또 공부하고 정진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따라서 이 본인의 전문성을 더 기르시고 발전을 위해서 대학원에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지난 영상을 조금 보완을 해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움 채널의 임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